안녕하세요. 수능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 고등 예비과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1분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만약에 올림픽 경기다. 그러면 1분 상관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세계 기록들이 갱신될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 사랑을 고백하기에 1분은 충분한 시간인 것 같고, 사고 현장에서의 1분은 한 생명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 하루 안에는 1440개의 이런 소중한 1분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시면 뭐든지 해낼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긴 시간이 1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1분 1분 소중하게 좀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글의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가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오늘의 유형은 어떤 건지 칠판으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문단 속에 문장 넣기라는 유형을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원래 이렇게 한 편에 잘 짜여진 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문장을 쏙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문장이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게?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한번 넣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이제 크게 이렇게 3단계가 되겠습니다. 원래 있던 문장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있던 곳에 반드시 그 빈 자리가 보일 거예요. 글의 흐름이 뚝 끊기거나 갑자기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곳을 찾아라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큰 힌트가 되겠습니다. 읽다 보면 갑자기 왜 이 이야기 뒤에 이 이야기가 나왔지? 중간에 뭔가 빠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거라고요. 자, 두 번째요. 지시어, 대명사 등에 유의한다 라고 했어요. this나 that이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such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그런이란 말은 앞에 이미 한번 나왔던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책은 이라고 하려면 앞에 책이란 명사가 한번 나왔어야죠. 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he나 she나 they나 뭐 누가 됐던 간에 예를 들어 그는 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앞에 이미 어떤 남자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야죠. 그래서 우리 이런 힌트들에 유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고, 또 주어진 문장에 있는 연결사에 주목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연결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함께 다 공부를 하고 왔죠. 그래서 정말 이 연결사를 중심으로 앞뒷 문장이 이어질 수 있는 게 맞는 건지를 잘 검토하시면 여러분이 문단 속에 문장 넣기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좀 보죠. 자, 주어진 문장을 봤더니 이런 문장이 주어졌습니다. I couldn't help smiling 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꼭 좀 암기해 두세요. cannot help 뒤에 ing를 쓰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cannot help 뒤에 ing를 쓰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라고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I couldn't help smiling back이니까 내가 다시 미소를 되지어 보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Although,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she tied a knot 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tie a knot 이라고 하면 이렇게 매듭을 묶는 거거든요. 그녀가 so tightly, 너무나 세게 매듭을 묶어서 that, 그래서 우리 so that 구문은 이미 잘 알고 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잖아요. 너무 매듭을 세게 묶어서 내가 had to cut my shoelaces, 신발끈을 자를 수밖에 없었는데도요. 뭘 가지고? with my penknife라고 해서 주머니 칼을 가지고요. 뭐 이런 문장이고요. 앞에 뭐가 올까 여러분 예측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예요? I couldn't help smiling back. 내가 다시 미소를 되지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한 거 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미소를 먼저 지었겠죠. 그러니까 나도 미소로 화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럼 먼저 상대방이 나에게 미소 지었다는 내용은 반드시 앞에 와야겠구나. 자, 그 다음에 너무나 세게 매듭을 묶어서 자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최소한 무슨 내용도 와야 돼요? 아, 상대방이 뭔가 신발끈을 묶었다? 매듭을 지었다? 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겠구나.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끝난 지점에 이 문장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 이제 이해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해석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는 다시 미소를 지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녀가 너무나 세게 매듭을 딱 지어가지고 제가 주머니 칼을 가지고 신발끈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I got to sit behind Mary라고 했어요. 제가 메리의 뒤에 앉게 됐어요. When, 어떨 때? We all went into Mr. Speed's class. 스피드 선생님의 그 수업에 우리가 모두 다 들어갔을 때 제가 메리의 뒤에 앉게 됐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가 메리고 여기 이제 뒤에 제가 앉게 된 겁니다. I began to kick her chair several times. 여러분, several times 하면 몇 번 이런 뜻이죠. 몇 차례. 제가 몇 차례 그 메리의 의자를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남의 의자를 발로 찼을까요? Because, 왜냐하면 that's what you do. 그게 여러분이 하는 것이거든요. 언제? When a girl, 여자아이가 sits in front of you, 당신 앞에 앉았을 때 그게 당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 이때 이 당신이란 건 아무래도 이 남학생인 것 같죠.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원래 여학생이 앞에 앉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발로 몇 차례 찼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우리 주어진 문장 여기 넣을 수 있을까요? 1번이나 2번에? 안 되죠. 미소 지었다도 없고 끈을 묶었다도 없으니까 아직 안 됩니다. Most of the girls, 대부분의 그 여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move nervously니까 신경질적으로 움직여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의자를 당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complain이니까 투덜거려요. 불평을 해요. 뭐라고? That you are getting mud on their skirt. 그녀들의 그 치마에 진흙을 묻히고 있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이렇게 앞으로 딱 끌면서 하지마, 너 때문에 치마에 진흙 묻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덜거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아직 미소 지었다 없어요. But, 그런데 메리는 좀 달랐죠. 자,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봅시다. Mary turned her back quickly. 자, 이때 back은 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빨리 등을 획 돌린 거예요. 그리고 her fingers moved like a flash. flash이라고 하면 이 번쩍이는 빛을 이야기하죠. 정말 빛처럼 번쩍하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어요. 손가락을 한번 휙 움직이니까 there were my shoelaces. 거기에 제 신발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발끈인가요? tied together. 함께 묶여진 신발끈이 있었습니다. 아, 메리는 당하고 있지만 않았어요. 휙 돌려서 정말 빠르게 신발끈을 꽉 묶은 겁니다. 신발끈을 묶었다란 내용은 나왔는데 4번 자리 괜찮나요? 아니요. 아직 뭐가 하나 빠졌어요. 미소를 지었다란 이야기가 빠졌네요. 계속 봅시다. 자, 신발끈을 묶은 다음에 Then she gave me a great smile. 그리고 나서 나에게 굉장히 아주 멋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미소랑 묶었다 다 나왔으니까 정답은 몇 번 자리가 되는 거예요? 5번 자리가 되는 거고요. 진짜 내용 이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싹 묶고 난 다음에 나한테 씩 웃어 보인 거예요. 저는 미소를 화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비록 제 신발끈을 너무나 세게 묶어서 제가 주머니 칼을 가지고 신발끈을 자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걔가 그렇게 딱 묶어놓고 웃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I didn't know what to say.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답 5번이라고 잘 찾아주셨을 것 같고, 주관식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에서 필자가 메리에게 한 장난은 뭐예요? 그렇죠. kick her chair several times. 몇 번 의자를 발로 찼다 그랬고요. 메리가 필자에게 한 행동은 뭐였어요? tied a knot. 그 끈을 묶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메리의 의자를 여러 번 발로 찼다. 필자의 신발끈을 함께 묶은 뒤 다시 미소를 지었다라는 내용까지 넣어주시면 더 완벽하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정답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남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뭔가 장난을 치고 싶은 이런 욕구가 끊임없이 샘솟나 봐요. 그래서 가장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 많이 당하는 거는 시계나 거울을 이용해서 창가 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에다가 막 빛 비치기. 근데 그 찾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학생이 정확하게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찾기가 힘들고, 또 하나는 지우개 가루 뭉쳐서 던져서 친구 머리에 넣기. 아,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거 하다 보면 싸움이 나죠. 이제 뒤에
돌아보면서 너 내 머리에 이렇게 했냐 하면서 이제 막 싸우게 되기도 하고 지금 의자를 발로 차는 그런 장난도 하고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장난 너무 치시면 안 돼요. 꼭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다음 질문 같이 보죠. 자, 두 번째 질문이요. 역시 윗글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 문장이 들어가게 적절한 곳을 찾아보래요. 자, 이번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but 그러나 you also have a 1,000,000th part.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분수를 어떻게 표현한다라는 거 제가 막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분수의 앞쪽에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 2, 3, 4 이렇게 원래 우리가 세는 숫자를 쓰고 분수의 뒤쪽에는 뭘 써준다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쓴다 그랬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1이고요. 이게 100만 번째니까 이게 두 개가 분수 표현이구나. 100만 분의 1이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분의 1의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in ing 뭐 하는 데 있어서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요? 1,000,000 lives. 100만 명의 목숨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100만 분의 1의 그런 역할, 그런 부분을 차지하게 된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내가 100만 분의 1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100만 명의 목숨을 구한다. 뭐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Imagine,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네요. A tug of war이라고 하면 하단에도 나와 있듯이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with 1,000,000 people on each side니까 각각의 쪽에, 양쪽에 100만 명의 사람이 있는 그런 줄다리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줄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어때요? 이쪽에 100만 명, 저쪽에 100만 명 이렇게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Suppose, 가정해 보세요. 이니까 지금 계속 가정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That if the right side wins, 만약에 오른쪽 편이 이기면, 자, 만약에 이쪽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1,000,000 lives, 100만 명의 목숨이 will be saved.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쪽이 이기면 100만 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어떤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줄다리기의 예를 드는 걸까? If you are an average tugger. 자, tugger라고 하면 줄다리기 선수라고 나와 있네요. 당신이 그냥 보통의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on that side, 그쪽에서. 그쪽은 어느 쪽이에요? 지금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쪽에서 그냥 평범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your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 이 결과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은 얼마예요? 지금 우리 편에 100만 명이 있으니까 내 책임은 100만 분의 1인 거죠. 그죠? 100만 분의 1? 이거는 which is very small. 아주 작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100만 명이랑 내가 지금 같은 편이에요. 그럼 제가 하는 역할은 100만 분의 1이죠. 그럼 수치로 생각하면 작은 수치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Possibly, 아마도 그것은 is the same, 같은 것일 겁니다. As saving one life all by yourself. 당신 혼자서 하나의 생명을 구한 것과 같은 걸 거예요. 이상하죠? 앞에서는 10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당신이 하는 그 역할이란 게 겨우 100만 분의 1이에요. 이랬거든요. 근데 뒤에서는요. 한 사람의 목숨으로 혼자서 구하신 겁니다. 대단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뭔가 내용이 붕 뜨네. 그러면 3번 자리에다가 아까 빈칸의 말을 집어넣고 내용이 흘러가는지 봐야 되겠다. 100만 분의 1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하지만 당신은요. 100만 명의 목숨을 구하는 데 있어서 100만 분의 1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명의 목숨을 구하는데 100만 분의 1 곱하기 하면 몇 명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한 명의 생명은 최소한 구하는 셈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거는 당신이 한 명의 생명을 혼자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구나. 3번 자리 괜찮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뜬금없이 도대체 줄다리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생각하셨을 거예요. If we examine an environmental issue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우리가 이런 환경의 문제를 갖다가 조사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줄다리기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죠. 줄다리기에 빗대서 환경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네.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 그리고 join the right side. 자, 이때 right은 옳은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오른쪽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긴다면 our responsibility for the victory. 그 승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will be less than 1 millionth. 그 100만 분의 1보다 더 작겠죠. 아,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요. 10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역할이란 건 100만 분의 1보다도 더 작겠죠. 그런데 billions of lives, 그 수십만 명의 목숨이 will be affected,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by that result, 그 결과에 의해서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결과란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환경 문제에 있어서의 승리, the victory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지금 뭔 내용인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사고방식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다들 일회용 컵 쓰는데 나 혼자 굳이 머그컵 가지고 다닌다고 해봤자 그게 무겁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지.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달라져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정말 지구촌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는 그냥 하나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게 줄다리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다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줄다리기를. 다 아유 나 하나 당긴다고 뭐가 달라져. 이러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몫을 다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때요? 정말 수십억 인구의 수십억의 그런 삶이 영향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4번, 5번 해석만 정리한 뒤에 바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 오른쪽에 참가하고 그리고 승리한다면 승리에 대한 저희의 책임은 100만 분의 1보다도 더 적겠죠. 하지만 수십억의 그런 생명이 바로 그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간에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바에 대해서도 이미 답을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다음 문장 넘어가도 괜찮겠죠? 자, 주어진 문장 볼게요. For instance, 이번엔 예를 들어요. 반갑다. 자, 우리 예를 들어라는 연결어 보면 어떤 말이 앞에 오고 어떤 말이 뒤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요. 일반적인 설명이 앞에 오고 구체적인 말이 뒤에 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 코카콜라가 it's sold, 판매가 되는데 in glass bottles니까 유리병에 판매가 돼요. 그런데 by the pint. 자, 유리병에 팔 때는 단위가 뭐예요? 파인트 단위로 판대요. 자, 그리고 in plastic bottles. 플라스틱 병에 팔 때는 단위가 어때요? 리터 단위로 판대요. 그래요? 저 한 번도 이거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플라스틱 병은 뭐 1.5리터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는데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파인트 단위로 되어 있대요. 아, 그래? 지금 무슨 병에 파느냐에 따라 단위가 다르게 표시되고 있네.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건 그 정도예요. 자, 이걸 일반화하면 앞에 어떤 얘기가 와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People thought.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The United States. 미국이 had changed,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뭘로 바꿨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하단에도 나와 있지만 미터 체계잖아요. 미터법으로 미국이 바꿨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it was not true. 그건 사실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미국이 미터법으로 바꾼 게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요. 미터법이란 뭘까? 그러면 미국 미터법으로 바꾸기 전에는 뭘 썼다는 걸까? 궁금하시죠? 제가 찾아봤더니 이 미터법이란 건 그 통일된 단위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거리를 나타낼 때에는 미터로 나타내고요. 부피를 나타낼 때에는 리터로 나타내고요. 무게를 나타낼 때는 킬로그램으로 나타내고요. 자, 이런 게 이제 미터법이에요. 그런 단위를 표준화 시킨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뭘 썼는데요? 이전에 뭐 저울 같은 게 없으니까 킬로그램 이렇게 하기 전에는 뭐 예를 들면 파운드라든지 이런 걸 썼죠. 그죠? 또 거리를 나타낼 때도 어때요? 야드라든지 이런 단위를 썼다고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뭐 예전에는
고기 같은 것도 뭐 몇 킬로 하기보다는 근 이런 식으로 많이 세고 뭐 자나 척이나 우리에겐 조금 낯설지만 이런 지금과는 다른 도량 단위를 썼었단 말이에요.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다가 이거를 이렇게 미터법이라는 것으로 통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구나. 이제 여기까지 배경 지식 좀 얻으셨으면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사람들은 미국이요, 미터법으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이제 이어질까요? Most Americans,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are quite comfortable, 꽤나 편안하게 느낍니다. 뭐에 대해서? With our traditional system, 그 전통적인 체계에 대해서 편안하다고 느껴요. 그 야드니 파운드니 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do not like the change,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의 미국인들은 그렇게 변화를 좋아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2번 보죠. The U.S. Auto Industry. 자, 이번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 산업은 has adopted the metric system이라고 해서 미터 체계를 받아들였어요. 자, 근데 왜 그랬느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자 했죠. To compete with foreign companies. 그 외국의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터 체계를 채택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별로 안 좋아했고 일단은 자동차 업계는 어땠어요? 이걸 받아들였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Some industries, 또 어떤 산업들은 inexplicably use two different systems라고 해서 이 단어는 하단에 불가사의하게 라고 나와 있잖아요. 또 어떤 산업들은요, 참 불가사의하게, 이해할 수 없게도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은 뭘까요? 그렇죠. traditional. 전통적으로 쓰던 그 도량법과 또 하나는 미터 시스템, 이걸 가리키는 거겠죠. 이거 두 개를 다 썼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게.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문장을 생각해 보니까 아까 코카콜라, 파인트라는 건 트래디셔널, 전통적으로 쓰던 단위인데 그런데 또 플라스틱 병에는 리터라는 걸 쓰고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이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는 것, 그것의 구체적인 예가 코카콜라였구나. 자, 이렇게 와 닿으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이 3번 문장 뒤쪽에 이 우리 처음에 주어졌던 문장이 위치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시고 이따 검토해 볼 거고요. 자, 우리 이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adopt라는 이 단어. 여러분 앞으로 내신 시험에서 정말 많이 만나게 될 단어입니다. 자, 얘가 뜻이 두 개예요. 하나는 채택하다, 또 하나는 입양하다고요. 얘랑 맨날 묶여서 시험에 잘 나오는 애가 adapt예요. 자, 얘는 적응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두 개의 단어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고 뜻도 헷갈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adapt의 이 A는 왜 이렇게 A가 됐을까? 앞에 애한테 적응했나 보다. 그래서 얘는 adapt라고 하면 적응하다 혹은 뭔가를 조정하고 적응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쩌다가 채택하다, 입양하다가 됐을까? 얘는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O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오케이 할 때 O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이 아이로 입양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입양하다. 아, 여보게 국회의원, 우리 이 법안을 채택할까나? 오케이. 그래서 채택하다예요. 아, 얘는 입양하다, 채택하다고, 얘는 적응시키다라는 다른 의미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외국의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들은 이 미터 시스템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산업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게도 두 개의 시스템을 다 사용했는데 그 좋은 예가 뭐예요? 코카콜라예요. 병에 팔 때는 파인트로 팔고 플라스틱 병에 팔 때는 리터로 팔았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he one part of American society. 그럼 미국 사회 중에서 일부. 어떤 일부인가요? That has totally accepted the 라고 해서 완전하게 그 미터 시스템을 받아들인 그 미국 사회의 일부가 어디였느냐 하면 그게 바로 the scientific community, 과학계였다는 겁니다. 그쵸? 과학은 정말 정확한 표준 그 측정량이 필요하니까 이걸 가장 먼저 완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때 과학계라 하면 누구도 포함하는 겁니까? Including the medical industry라고 해서 의학계도 포함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hey take a practical approach. 그들은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때 그들은 누굴까요? 앞에 나왔던 scientific community. 과학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과학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해요. 그리고 realize, 다음과 같은 사항을 깨닫습니다. 뭐요? The American system, 그 미국의 체계, 기존에 쓰던 그 체계는 is ineffective. 그건 효율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no longer needed,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쭉 글을 읽으면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될 자리 찾았고 이 부분 기억나세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터법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였어요? 외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to compete with foreign companies라고 표현했나요? 그래서 외국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라고 해주시면 여러분 주관식에 대한 정답도 모두 다 찾은 셈이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남은 질문 이어갈게요. 네, 여러분은 다음에 그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상상한 이 알 얼마나 크기라고 하셨어요? 뭐 어떤 친구는 메추리 알만 해요 한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집채만 합니다 대답한 친구도 있었을 텐데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잠재력의 크기래요. 메추리 알 선택한 친구 좀 아쉬워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알이 깨어나려면 부화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라고 했는데 뭐 어떤 친구들은 바로 깨어나요 한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100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나의 잠재 능력이 다 발현되려면 필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알에서 부화한 생물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꼭 남학생들은 곱등이를 그렇게 많이 대답을 해요. 곱등이요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공룡이요 사자요 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온 그 동물이 내가 나의 잠재력을 다 펼쳐 보였을 때 나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라는데 그러니까 항상 뭘 물어보던 간에 그냥 좋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재미로 한번 심리 테스트도 했으니까 이제 잠 좀 깨고 다음 질문 이어서 가볼게요. 자, 우리 네 번째 질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then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이 주어진 문장입니다. 봤더니 then I saw during the black days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검은 날들 동안 보았습니다. Things weren't that bad.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것을요. 좀 이상하죠? Black days, 검은 날이라는 거는 어떨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암흑의 시기, 뭔가 어려운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자, 이때 써는 보았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알았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어려운 시기 동안에 저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볼게요. Things, 상황이라는 것은 are never as good or as bad as they look 이라고 했네요. 보여지는 것만큼 그렇게 좋거나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첫 문장이에요. 상황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지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나쁘지도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when I was working, 제가 일할 때는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어떤 구조의 글입니까? 일단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혹은 교훈을 먼저 던진 뒤에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 스토리, 사례를 갖다 들려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네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at a computer company,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예요. For 4 years니까 4년 동안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회사가 experienced, 겪게 되었어요. 뭐를 겪었냐면 fantastic highs and terrible lows라고 했는데 우리 highs, lows라고 하면 고점, 저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환상적인 그런 최고의 시기와 그리고 아주 처참한 그런 최악의 시기를 다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극과 극을 다 체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체험 얘기는 왜 했을까? 근데 좋던 시절에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고 나쁘다 하던 그 시절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더라. 그 얘기를 하려는 것 같다 생각하시고 이제 계속 볼게요.
Shipping its computers was one such high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어요. 분명히 주어 자리인데 이렇게 ing가 와 있으면 동명사라고 하고 해석은 것은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배라는 뜻이 아니라 배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컴퓨터를 배송하는 것이 was one such high, 그렇게 최고의 시점 중 하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회사가 굉장히 잘 돼서 막 배송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The company's first layoff a few years later. 자, 몇 년 뒤에 있었던 그 회사의 최초의 레이오프는 뭔가요? 일시에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 일시해고를 레이오프라고 합니다. 그 회사 최초의 그 일시 해고가 was a terrible law. 굉장히 그 처참했던 저점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최고의 상황, 최악의 상황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I saw, 저는 알게 되었어요. When things looked great, 상황이 굉장히 좋아 보일 때에도 there were lots of problems, 많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첫 문장에서 하려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고 있네요.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됐고요. 자, 4번 볼게요. Customers were still buying the computers. 고객들이 여전히 컴퓨터를 구매하고 있었어요. By the thousands니까 수천 대 단위로, by가 단위를 나타낼 때 쓰거든요. 수천 대 단위로 컴퓨터를 사고 있었고요. Developers, 개발자들은 were fairly happy. 비교적 행복했고요. 그리고 most employees, 대부분의 직원들은 weren't affected by the layoffs. 그 일시 해고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잠깐,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선 뭐라 그랬어요? 상황이 좋아 보일 때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뒤에 원래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것도 힘들었고요. 저것도 힘들었고요. 문제가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어때요? 소비자들이 컴퓨터 많이 사가고요. 개발자들도 행복하고요. 해고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도 많고요. 문제점이 아니고 지금 좋은 상황이잖아요. 아, 이상하다. 지금 4번을 중심으로 앞뒤가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아까 주어진 문장을 넣어봐야지. 그리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앞에 상황이 좋아 보일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during the black days, 굉장히 힘든 상황 동안에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나쁜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객들은 물건을 사가고 개발자도 행복하고 직원들도 해고 안 당한 직원들도 많고, 아, 그래, 나쁠 때에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구나. 잘 이어지잖아요. 아, 그래서 정답이 4번이구나.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알게 된 게 뭐예요? So I've learned to stay calm. 그래서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In my old age. 제가 나이가 들어서는요.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나쁘다고 해서 너무 비관할 것도 없고, 그 좋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문제는 있고, 그 나빠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좋은 것은 들어있더라라는 내용이었고요. 우리 주관식 문제 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stay calm이라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침착함을 유지하다라고 해석을 해드렸죠. stay라는 단어가 정말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머물다라는 뜻이 있어요. 집에 머물다, 실내에 머물다. 자, 그런데 이렇게 뒤에 형용사랑 같이 쓰여서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연습 좀 해볼까요? 건강을 유지하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형용사 써라 했으니까 stay healthy. 아, 이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네요. 또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다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stay safe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stay랑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동사들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형용사를 써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keep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keep calm 하면 어때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keep healthy 하면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keep safe 하면요.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stay나 keep 뒤에 형용사가 쓰이면 요런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구나. 이제 여기까지 챙겨두시면 완벽하겠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필자가 최고의 사례, 최악의 사례로 언급한 걸 찾았어라 라고 했는데 최고의 사례가 뭐였는지 최악의 사례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컴퓨터를 배송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례로 꼽힌 거였고요. 최악의 사례가 최초로 일시해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배송하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뭐였는지? 네, ship이었죠. 뭐 지금은 비행기로도 물건을 많이 나르지만 옛날에는 배로 날랐을 테니까 ship이 동사로 쓰이면 배송하다구나. 일시해고라는 단어 우리 지문에는 하단에 따로 주어줬습니다만 충분히 각주 달지 않고 나올 만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 썼나요? layoff란 단어가 있었죠. 이게 일시해고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챙기셨으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연결사로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을 해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뭔가 대조할 만한 대상이 앞쪽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charcoal grease라고 했으니까 숯불 그릴은요. are less expensive, 덜 비싸고요. 그리고 add A to B라고 하면 add A to B라고 하면 B에 A를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음식에 smoky flavor, 그 연기의 맛이니까 우리 이런 거 훈제의 풍미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훈제의 풍미를 더합니다. 그러면 앞에 뭔지 모르겠지만 숯불 그릴이 아닌 뭔가가 나와야 될 거고 그것과 숯불 그릴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글이구나. 요 정도 이해하신 뒤에 지문을 같이 읽어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When buying a new grill, 여러분이 새로운 그릴을 구입할 때 you first have to decide, 여러분 일단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You want a gas or charcoal grill, 여러분이 가스 그릴을 원하는지 숯불 그릴을 원하는지 그걸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럼 이제 알았다. 아까 전에 그 숯불 그릴이랑 대조를 이루는 그 대상이 이제 뭔 거 알았어요. 아, 가스 그릴이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자, 가스 그릴과 숯불 그릴을 갖다가 지금 대조하고 있구나 라는 거 눈치챘고요. A가 문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를 물어본 게 우리 2번 문제였는데 일단은 지문에 대한 내용을 끝내고 난 뒤에 문법은 이따 따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용에 집중해서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요. 가스 그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숯불 그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찍지 마시고 생각해서 말해보세요. 뭐가 먼저 올 것 같아요? 가스 그릴.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앞에 문장에 반면에 차콜 그릴은요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가스 그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반면에 차콜 그릴은요 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 두 개를 대조하는데 가스 그릴 얘기를 먼저 할 거야. 그렇게 펼쳐지나 봅시다. gas grills, 딱 맞았네요. 자, 가스 그릴은요, are generally easier, 보통 더 쉽습니다. easier to 뭐 하기가 더 쉽냐 하면 use, 사용하기도 쉽고요. cook on, 그 위에서 조리를 하기도 더 쉽고요. and clean up, 그리고 청소를 하기도, 씻어내기도 더 쉬워요. 가스 그릴이 편한 면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They burn cleaner. 자, 그들은 자, 여기서 2번이 잘 연결된 거라면 그들이 누구겠어요? gas grills가 되는 거겠죠. 가스 그릴은 더 깨끗하게 연소가 돼요. There's no leftover ash. leftover라고 하면 남아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남아있는 재가 없어요. 그리고 you can control the temperature. 여러분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More accurately.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쵸? 가스 트는데 재가 생겨요? 아니잖아요. 가스 트는데 막 연기가 나요? 아니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 이렇게 돌려서 온도를 조절하니까 더 정확하게 온도도 조절할 수 있죠. 지금 가스 그릴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다가 3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hey also fit better. 여러분 fit이라고 하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성 셔츠 같은 것 중에서도 이렇게 fit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건 허리도 이렇게 싹 들어가고 딱 맞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작은 장소에 fit better, 잘 들어맞아요. 그리고 offer, 제공을 합니다. more portability, 더 많은 휴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gas grills do, 가스 그릴과 비교했을 때요. 여러분 이상하죠?
가스그릴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 they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면 지금 앞에 주어가 계속 뭐였어요? gas grills. 가스그릴과 비교했을 때 가스그릴이 더 잘 들어맞아요. 이건 말이 되지 않죠. 아, 지금 주어가 charcoal grill로 바뀌었나 보다. 그러면 3번 자리에 전환을 해주는 문장이 들어갔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3번 자리에 전환 문장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가스 그릴은 이런저런 장점이 있다. 충분히 칭찬했고 반면에 숯불 그릴은 어때요? 비용이 좀 덜 들고요. 그리고 음식에 이런 훈제 풍미를 더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숯불 그릴의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숯불 그릴의 장점이 뭐가 있느냐? 가스 그릴과 비교했을 때 작은 장소에도 더 잘 들어가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리고 offer more portability. 휴대 가능성도 더 많이 제공합니다니까 들고 다니기도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들어가야 할 자리는 3번이구나.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제가 문법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스 그릴이 그러한 것보다 더 많은 휴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가스 그릴이 어떠한 것보다란 얘기일까요? 가스 그릴이 offer portability. 가스 그릴이 휴대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보다 charcoal 그릴이 더 많은 휴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요 뜻이고요. 그러면 우리 앞에 나온 offer portability라는 말을 갖다 지금 뭘로 다 대신했어요? do로 대신했죠. 우리 이거 배웠는데 명사를 대신하면 대명사, 동사를 대신하면 뭐라 그랬어요? 대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do는 대동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휴대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건 쉬운 말로 그냥 들고 다니기 편하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서 비록 gas grills가 are generally more expensive upfront. upfront라고 하면 시작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처음에 초기에는 가스 그릴이 비용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will spend less on propane이라고 해서 그 프로판 가스에 여러분이 비용을 더 적게 쓰게 될 겁니다. over the years. 언제? 몇 년간에 걸쳐서요. 자, 근데 이건 뭐랑 비교하고 있나요? You will on charcoal and lighter fluid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이 그 숯불 그릴과 lighter fluid라고 하면 이건 이제 불을 붙일 때 쓰는 그 액체를 이야기하는 액체 연료를 이야기하는데 숯불만 가지고 불이 활활 타진 않잖아요. 처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액체 연료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돈을 쏟는 것보다는 몇 년간에 걸쳐서 긴 기간에 봤을 때는 프로판 가스 비용이 덜 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가스를 산다. 그러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죠. 초기 비용은 많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생각했을 때는 숯보다는 프로판 가스가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을 절약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좀 이상하죠. You will on charcoal. 뭐가 중간에 뚝 잘린 것 같은데 여기 생략된 말이 뭔지 찾으시겠어요? 그쵸. You will spend라는 말이 지금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여러 해 거쳐서 봤을 때는 프로판 가스에 돈을 덜 쓰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저 이어서 5번을 보니까 하지만 뭐 그러면 차콜 그릴 거 못 쓰겠네. 너무 비싸서. 하지만 there are coupons. 쿠폰이 있어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네요. Available on both fuel sources to cut your cost as well. 또한 여러분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두 개의 연료원에 대한 이용 가능한 쿠폰이 있습니다. 이니까 여러분이 쿠폰 이용하면 뭐 비싸긴 하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할인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이어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꾸며주듯이 해석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또한 여러분의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양쪽의 연료원 모두에 이용 가능한 쿠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이 들어가야 될 위치는 찾았는데 하나 해결을 안 했죠. 뭘 안 했어요? 어법 문제를 안 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A번이 위치했던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정말 자세한 모든 스토리는 우리 어법편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문제 푸는데 필요한 최소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that절이라고 하는데 that절은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주어가 동사다라는 사실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decide도 있고 뒤에 or도 있는 거 보면 이미 결정을 딱 어떻게 하겠다라고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를 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네요. 우리 이렇게 뭐인지 아닌지 결정을 못했을 때 쓸 수 있는 연결사 뭔지 아세요? 네, wheth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at과 비교했을 때 whether는요, whether 주어 동사 혹은 if 주어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whether를 넣고 보니까 가스 그릴을 써야 될지 아니면 차콜 그릴을 원하는지 결정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인지 아닌지 아직 결정을 못한 거니까 that이 아니라 whether나 if를 써야 되겠네 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어떨 때도 마찬가지니까 그가 올 건지 말 건지 물어봤다. 이럴 때도 ask that 할 수 없겠죠. 정해진 사실이 아니잖아요. 뭐인지 아닌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럴 때에도 ask whether, ask if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B에 해당하는 내용도 한번 보죠. very less라고 했는데 자, less는 뭐의 비교급이에요? little의 비교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주 적어요 라고 할 때는 원래 어떻게 표현해요? very littl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less가 little의 비교급이니까 얘도 very less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비교급은 very로 꾸며주지 않아요. 다시 뭐라고요? 비교급은 very로 꾸미지 않습니다. 그럼 very 대신에 뭘 쓰죠? 아쉬운 대로 much를 쓰시던지 아니면 still, even, far, a lot 뭐 이런 다양한 말들로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습니다. 뭘 아니다 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5가지를 다 외우는 것보다 very는 안 되는구나. 제일 많이 쓰는 건 일단 much 기억해 두시고 여력이 되는 학생들은 even, still, far, a lot까지 다 챙겨 두시면 좋겠죠. 해석은요. 훨씬 더 적게 훨씬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법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모두 다 해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문단 속에 주어진 문장을 넣는 이 유형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주어진 문장 대충 보고 바로 지문으로 들어갔어요? 아니죠. 주어진 문장을 읽고 난 뒤에 앞에 최소한 이런 내용은 나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예측하고 지문으로 들어갔고요. 지문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냥 쓱 읽은 게 아니라 이상하다? 갑자기 왜 이 얘기하다가 이 이야기로 이야기가 급 전개되었지? 중간에 뭔가 공백이 생겼네? 이상하다? 라고 해서 논리적 비약이 생긴 부분을 찾았습니다. 요 2가지가요. 이 문단 속 문장 넣기를 해결하는 키포인트다 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오늘의 숙제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cannot help 뒤에 어떤 형태 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so 형용사나 부사와 짝꿍이 되는 이 말이 어떤 것인지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까지는 글의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갈 테니까 미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